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을 정치 공동체라고 영장에 적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1995년부터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거죠. 정 실장 영장에는 뇌물, 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증거인멸교사 혐의까지 언급된 걸로 전해집니다. 이 다양한 혐의만큼 정 실장과 관련한 여러 정황들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먼저 구자준 기자입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4개입니다. 검찰은 정 실장의 혐의를 설명하기에 앞서 정 실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했습니다. 정 실장이 지난 1995년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당시 이재명 변호사를 처음 만난 뒤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과 시민기자로 활동하며 도왔고 이 대표가 하려는 일을 실무선에서 사전에 검토하고 추진했다는 겁니다. 정 실장이 받은 걸로 파악된 금액은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1억 4천만 원. 이 돈은 남욱 변호사 등이 마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전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실장 자택에 돈을 전달하면서 엘리베이터 CCTV를 피하기 위해 계단을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변호사 등이 이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는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또 대장동 일당이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유 전 본부장에게 요구하면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에게 보고했고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업자를 대장동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의 요청 사항이 공모지침서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지시한 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건설사가 들어오면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 같은 데 배제하고 반드시 대형 금융기관 중심으로 공모해라. 검찰이 정 실장과 이 대표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로 보고 있는 만큼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은 결국 이 대표를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자,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재선에 성공을 했죠. 바로 그 선거 때 대장동 일당이 정진상 실장에게 불법 선거 자금을 전달한 혐의, 검찰이 수사 중인데요. 그 돈 중 일부가 이재명 후보 지지를 대가로 특정 종교단체에 전달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정 실장은 그 종교단체가 득표에 도움이 됐다 이런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선거자금으로 마련한 돈이 4억 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호반건설과 분양대행업체 대표를 통해 마련한 돈을 김만배 씨를 거쳐 정진상 실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자금 중 일부의 사용처도 파악했습니다. 지방선거일을 앞둔 지난 2014년 5월경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와 성남 분당구 식당에서 종교단체 관계자들을 만났고 이재명 선거를 잘 좀 도와달라며 돈을 건넸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돈이 대장동 일당이 건넨 선거자금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는 이재명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어 재선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정진상 실장이 유 본부장을 통해 불법 선거자금을 조달한 경위와 종교단체의 지지를 부탁한 사실 등도 보고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실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그 어떠한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다며 검찰 수사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이번엔 저수지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본인의 대장동 지분을 언급하는 김만배를 향해서 그건 저수지에 넣어둔 것이라고 했다. 이런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 검찰은 그 돈이 이재명 대표 선거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을 통해 민간업자들이 거둔 배당 이익은 총 4,040억 원. 이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1,208억 원은 대장동 투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가 가져갔습니다. 사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자신이 천화동인 1호를 소유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구입니까? 그거는 바로 접니다. 하지만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발언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간 실소유주 의혹이 끊이질 않았던 이유입니다. 정진상 실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를 정진상, 유동규, 김용 세 사람 몫으로 배정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15년 무렵 김만배 씨가 정 실장에게 너네 지분이 30%가 되니까 필요할 때 써라, 잘 보관하고 있겠다고 말하자 정 실장이 저수지에 넣어둔 거죠라는 취지로 답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김 씨가 말을 바꿔 자기 지분의 절반에서 사업 비용을 제외한 428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 하지만 김 씨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자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에게 김 씨가 미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에는 정 실장이 김 씨에게 직접 20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진술도 검찰은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정진상 실장이 직무와 관련해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약속받은 뇌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입니다. 소설이다.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첫 반응입니다.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다면서 모든 게 조작이라고 했는데요. 정치 공동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김유빈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를 소설이라며 다시 공개 비판했습니다. 이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압수수색 영장 내용에 대해서는 완전 소설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도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연일 소설과 가짜뉴스 선동을 하면서 이재명 죽이기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진상 실장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정진상 실장님이랑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시됐는데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네. 이따가 잠깐 얘기할 기회를 갖도록 할게요. 네네. 정진상 실장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3인성으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와 정 실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이 대표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피할 방법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렇게 막무가내이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싸워 나가야 된다.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 내용 흘리기로 여론 재판을 하고 있다며 검찰 측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이은우 기자와 살펴봅니다. 자, 검찰이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표 사이를 정치 공동체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이 국정농단 사건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최서원 씨 사이를 경제 공동체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당시 검찰이 쓴 이 경제 공동체란 표현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가 서로 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다 이런 걸 표현을 한 거죠.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실장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 쓴 이 정치 공동체란 표현. 정 실장이 이 대표의 정치적 성패를 공유할 수밖에 없는 사이라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이고요. 실무적으로도 이 대표의 일을 미리 검토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기업에서 직접 금품을 받지 않았는데도 뇌물죄를 적용했죠. 그런데 경제 공동체 사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최서원 씨에게 향한 돈이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치 공동체라는 표현은 이 압수수색 영장의 가장 앞부분에 등장하는데요. 경제 공동체라는 표현처럼 이 당장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게 아니라 사건 배경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사용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이 기자가 취재를 했잖아요. 이 정치 공동체로 볼 만한
어떤 대목들이 나오는 겁니까? 네, 지난 2014년 이 대표의 이 성남시장 재선 선거 운동 과정이 대표적인데요. 네. 검찰은 정 실장이 이 대표의 시장 재선을 위해서 가짜 뉴스를 흘리는 불법 행위에도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도 적시된 걸로 전해지고요. 당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시장과 맞붙은 당시의 새누리당 후보 가족의 금품 수수 비리 의혹을 기사화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정 실장에게 제안을 했더니 정 실장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최고다,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상대 후보 가족 관련 의혹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사화가 됐는데요. 사실은 경찰이 이런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수사 내용입니다. 자,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종교단체에도 선거를 도와달라며 돈을 건넸다. 이것도 지금 그 비슷한 시기였던 거죠? 네, 검찰은 2014년 이 성남시장 선거가 박빙으로 치닫자 이 유 전 본부장 등이 특정 종교단체 간부들을 만나서 선거를 도와달라면서 돈을 건넸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이 마련해서 유 전 본부장과 정 실장에게 전달한 자금 4억 원 중 일부였는데요. 이 압수수색 영장에는 유 전 본부장이 종교단체에게 이 대표 선거를 도와달라고 한 사실 등을 정 실장에게 모두 보고했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후에요, 이 유동규 본부장이 종교단체에 대한 선거운동 효과가 있었는지 정 실장에게 물어보자 정 실장이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검찰이 정치 공동체란 표현을 쓴 이유, 결국 이재명 대표로 향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통 압수수색 영장이란 게요, 대부분 범죄 혐의를 중심으로 좀 간결하게 구성되는 것에 비춰보면요, 네. 이 정치 공동체라는 표현을 쓴 게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수도권 검찰청의 부장검사에게 한번 물어봤는데요, 앞으로 수사의 초점은 한마디로 정 실장이 아는 것을 이 대표도 알았느냐가 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정 실장의 불법 정황이 포착이 됐고요. 여기에 더해 정 실장이 이 대표와 사실상의 정치 공동체라고 본다면 검찰로서는 이 대표를 수사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뜻입니다. 자, 또 다른 키워드는 그분이에요. 김만배 씨가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 그분이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분이 나오면서 그래요. 네, 이 논란이 참 무성했죠. 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에 대해서 검찰은 일단 정 실장, 그리고 김용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만배 씨가 대장동 배당 지분 30%를 가져가기로 한 천화동인 1호를 이재명 시장의 측근들 몫으로 배정을 해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정 실장이 유동규 본부장 전에 자택 압수수색 당할 때 새벽에도 계속 정 실장이 전화를 했고 직전까지도 통화를 했잖아요. 그것도 이 그분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네, 지난해 9월 검찰의 유 전 본부장 압수수색 전날 정진상 실장은 유 전 본부장에게 연락을 해서 김만배 씨 연락처를 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이 김만배 씨 연락처를 급히 수배한 이유에 대해서 이 대장동 특혜 제공 대가로 사업 수익금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 등이 발각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 실장은 압수수색을 나온 검찰 수사팀이 유 전 본부장 자택 문을 두드리자 통화 중이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자신이 김만배 씨 연락처를 확인한 사실 등을 감출 목적이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진상 실장이 가장 우려했던 건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드러나는 것이었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그분을 밝히는 것 역시 검찰 수사할 것은 이재명 대표로 향할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네, 검찰 수사는 결국 이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측근들의 차명 지분에 대해서요, 알거나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약속받은 수익금, 결국 대장동 일당의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당시 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권을 가진 성남시장이었던 게 이재명 대표였기 때문에 이 대표가 수사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이은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와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의 대북사업 수사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이 당시 경기도가 북한의 밀가루와 묘목을 지원한다면서 아태협에 15억 원을 지원했는데요. 그중 일부가 물품이 아니라 달러로 환전돼 현금으로 북한에 넘어갔을 걸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성혜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단법인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019년 중국 양묘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앞서 경기도는 북한 어린이에게 먹일 밀가루 1,600톤과 미세먼지를 줄일 묘목 11만 그루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도는 중국 현지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대금과 북한으로의 운송료 명목으로 총 15억 원을 책정하고 이 사업을 맡은 아태협에 건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북한에 전달된 밀가루는 수백 톤에 불과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운송 계약이 이뤄질 경우 이를 증빙하는 송품장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밀가루 수백 톤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들에 대해선 전달을 증빙할 송품장이 남아 있지 않은 겁니다. 아태협 전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묘목 11만 그루도 중국 단둥의 양묘장에 방치돼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경기도 지원금 15억 원 가운데 밀가루 구입비를 제외하고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8억 원의 사용처가 분명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중 일부가 달러로 환전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앞서 쌍방울은 150만 달러, 아태협은 5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검찰은 경기도 지원금이 이 송금액과 별도로 추가로 전달됐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체포한 안 회장이 일부 자금을 자기 가족 등의 계좌로 보낸 정황도 포착하고 횡령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이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은 어제 서울 숲 근처 거리에서 체포됐는데요. 이 검찰은 잠적 기간 중에 안 회장이 이 동남아로 밀항을 시도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이어서 김민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주요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지난 9월 17일. 그런데 이후로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안 회장의 종적이 검찰의 수사망에 포착된 건 10여일이 지난 9월 말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로 몰래 출국할 수 있는 배편을 알아본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검찰은 안 회장이 출국 금지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밀항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남아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도피해 체류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안 회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밀항 브로커를 파악해 조사한 뒤 지난달 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해외로 도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였습니다. 안 회장은 결국 체포영장 발부 한 달 만에 서울숲 근처에서 체포됐습니다. 안 회장의 혐의 중에는 외국환 관리법 위반 외에 증거언익 교사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아태협 사무실에 있던 대북 사업 관련 자료를 직원들을 동원해 없애거나 옮긴 것과 관련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내일 48시간의 체포 시한이 끝나기 전 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자, 이 대통령실과 MBC가 다시 충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순방을 이제 떠나기 전부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대통령실이 그동안의 MBC 보도를 문제 삼으면서 이 순방 취재는 제한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전용기 동승을 불허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출국을 앞두고 MBC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되어 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9월 미국 뉴욕 순방 당시에 MBC가 윤 대통령 발언 논란을 보도하면서 실제 발언에 없던 자막을 넣고 미국 백악관에 욕설을 했다는 취지로 문의해 국익을 훼손했다는 주장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이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국익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외교 안보 이슈에 관해서 그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정치권은 공방을 벌였습니다. 언론사의 탑승을 치졸하게 불허하는 뒤끝 장렬 소인배 같은 보복 행위마저 이어갑니다. 언론 탄압을 대놓고 하는 행위고요. 또 정권의 나팔수로 길들이겠다는 굉장히 비열한 의도를 대통령 정부에서는
기자실을 대못질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게 언론 탄압이고 통제인 거예요. 언론도 언론이 탄을 썼다고 다 언론이 아닙니다. MBC는 공중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유를 불문하고 취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유사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한다며 조치 철회 요구와 함께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순방 기간 한미일, 한미 정상회담을 열기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다 반환한 이 풍산개 2마리가 어디로 갈지 관심이 큰데요.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원에서 기를 수 있는지 이 정부가 전화를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북대 동물병원에 있는데요. 그 모습부터 보시죠. 백승우 기자입니다. 풍산개 수컷 송강이가 발로 땅을 파고 코를 박고 냄새를 맡으며 소변 볼 곳을 찾습니다. 비둘기를 보자 잡고 싶은지 목줄을 끌 정도로 활발한 풍산개는 암컷 고미입니다. 정기적으로 산책을 해야 되나요? 원래 산책 시킵니다. 이제 배뇨도 해야 되고 보통 어느 정도 이제 햇빛 쬐고 네. 이제 배뇨 다 하면은 붙어 있죠. 지난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선물한 개들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양산 사저에서 키우다가 정부에 반환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 8일부터 경북대 부속 동물병원에서 임시로 지내고 있습니다. 전례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원에 위탁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정부가 먼저 고미와 송강이가 낳은 새끼들이 위탁된 동물원들에 유선으로 맡아줄 수 있는지 문의했는데 그중 새끼 별이를 돌보고 있는 광주 우치동물원에서 사육 공간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문의가 8일 날요. 혹시 얘들을 와서 데리고 와서 키울 용의가 있냐. 대통령 그 기록관의 기록물이기 때문에 대여 형식이다. 문의를 받은 대전과 인천의 동물원에서는 받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 푸틴 총리로부터 한러 정상수교 20주년을 맞아 선물 받은 시베리아 호랑이 암수 한 쌍은 현재 서울대 공원에서 사육 중입니다. 둘 사이 아기 호랑이 3둥이 해랑과 파랑, 사랑이가 태어나 오늘 공개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받은 판다 암수 한 쌍은 사육 경험이 있는 에버랜드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전용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나 보죠? 어떤 회사일까요? 네, 부자 회사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SNS에서 MBC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때 대통령 전용기에 MBC 기자를 태우지 않기로 한 소식을 언급하면서 MBC가 자산이 많은 부자 회사니 자사 취재진들이 편히 민항기를 통해 순방을 다녀오도록 잘 지원할 것이라 믿는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뭐 MBC가 부자 회사인지는 모르지만 잘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민항기가 이 전용기 타는 것보다 오히려 싸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갈 때 공군 1호기인 전용기를 타죠. 그때 출입 기자들도 함께 타는데요. 공짜로 타는 게 아닙니다. 각 언론사가 항공비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요. 일반 민항기 가격보다 더 비쌉니다. 이제 MBC는 언론 자유를 제약한 거다 이렇게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전용기를 타지 못하면 취재에 얼마나 큰 타격이 있는 겁니까? 일단 현지에서 진행되는 현장 취재나 브리핑에는 똑같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출발할 때나 돌아올 때 대통령이 기내 간담회를 하잖아요. 그거는 현장에서는 볼 수는 없겠죠. 무엇보다 대통령 일정에 맞춰서 대체 항공편을 찾고 이동하는 게 좀 번거로워지는 겁니다. 자, 어쨌건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이 오늘 입장문을 냈어요. 네, 대통령실을 향해서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조치로 기자단에 큰 혼란을 줬다고 유감 표명을 하면서 다른 언론사에 유사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는데요. 다만 논의를 거쳐서 기자단 전체 보이콧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쇄된 종이, 갑자기 종이 얘기가 왜 나올까요? 검찰이 어제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네. 민주당이 검찰이 가져간 물품이 뭔지 밝히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실패로 끝났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고 기록, 인터넷 검색 기록, 그리고 그 찢어진 메모 용지, 그리고 파쇄된 종이 한 문큼, 이것이 검찰이 확보한 결과입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소리만 요란했던 빈손수색, 빈통수색이었습니다. 찢어진 포스트잇 조각과 파쇄된 종이 한 줌뿐인 명백한 과잉 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무것도 없는 걸 알면서도 검찰이 들이닥쳤다. 그러니까 네. 검찰이 쇼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을 두고요,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의도대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요. 오히려 종이를 파쇄했다는 말을 두고 증거인멸을 자백하느냐, 철저하게 증거 없앤 거를 자랑하는 거냐 같은 비판도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압수수색 당시에 당사 앞에 이 장면도 소환됐습니다. 지금 가면 이미 다 치웠잖아요. 어떻게 수가 있어요? 아니, 이미 다 치웠다고요? 치웠지. 안 치웠겠냐 생각을 해봐라. 치웠다고요? 안 그랬겠어.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가서 압수수색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 그 말씀이 굉장히 아이고. 좀 제가 볼 때는 되게 위험하신 말씀인데요. 위험한 게 아니라 그건 그 위험해. 말씀을 들으면 내일 와도 어차피 아무런 자료 없다는 거 아닙니까? 다 치워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지은 죄를 없던 일로 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자,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 그만하자고 했는데 이 풍산계 논란이 계속 이어집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SNS에 올린 글을 두고 여권이 비판을 했는데요.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는 대목을 겨냥한 듯이 홍준표 대구시장은 나라 거라면 그 돈 들여서 키우기 싫지만 내 거라면은 키울 수 있다는 것이냐면서 안 될 걸 알면서 그런 말로 사태를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여권에서는 매정하다 이렇게 비판이 많아요. 네, 최재형 의원은요, 6개월간 무상으로 양육한 걸 오히려 고마워하라니 그 애틋함은 전혀 없는 매정함과 쌀쌀함만 느껴진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계를 계속 관리했다면 현 정부에서 문제 삼았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데려가지고 정도 주고 잘 키우시라고 해놓고서는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불법으로 반출한 거다라고 충분히 할 사람들이다. 걸면 걸린다는 거죠. 지금까지 했던 걸로 보면. 그러니까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런 말을 했죠.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제 감사에 나설지 모른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요, 대통령실은 위탁을 반대할 이유도 없고 지금도 위탁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동물을 국가기록물로 해서 국가기록관에서 관리하는 그런 거는 좀 모순이고 현재 이제 다른 기관에 위탁은 할 수 있게는 돼 있습니다만은. 애꿎은 풍산개들만 갈 곳을 잃은 채 위탁 장소를 찾고 있는데요. 아늑한 보금자리를 빨리 찾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선거는요, 우리와는 참 다릅니다. 중간 선거 상원 결과가 이렇게 박빙이라서 초미의 관심인데요. 승부를 가를 지역이 조지아주인데 이 결과가 한 달 뒤에나 나온다고 합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야당인 공화당의 색깔 레드웨이브가 불 것 같던 분위기는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주의 당선 윤곽이 드러나면서 반전을 이뤘습니다. 공화당이 가지고 있던 펜실베이니아 상원 의석은 민주당이 탈환했습니다. I never expected that we were going to turn these red counties blue. 우리 시각 오후 6시 기준 100석의 상원 의석 중 민주당 48석, 공화당은 49석을 확보했습니다. 남은 3개 가운데 애리조나와 네바다주는 양당이 나눠 가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개표가 99%를 넘은 조지아주에선 민주당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주법상 50% 이상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해야 하는 조지아주는 다음 달 6일 1위와 2위 득표자만을 놓고 결선 투표가 실시됩니다.
한 달 뒤 민주당 후보가 승리해 여야 동수가 되면 상원의장인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민주당은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조지아주는 2년 전 대선과 함께 치른 상원 선거에서도 결선까지 가는 접전 끝에 민주당 후보가 입성한 곳입니다. 거센 경제 심판론 속에서도 선전을 펼쳐 하원 다수당을 근소한 차이로 내주게 된 민주당은 다음 달 상원 다수당 자리를 놓고 공화당과 최종 승부를 펼치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자, 이번 중간 선거 이후에 바이든, 트럼프 두 전현직 대통령은 모두 웃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화를 내면서 주변에 소리도 지른 걸로 전해지는데요. 이 두 사람 모두 2년 뒤에 대선 재출마 의지가 강하지만 상황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다음 주 중대 발표를 예고한 뒤 투표 당일까지 공화당이 압승을 자신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 그러나 공화당은 예상보다 고전했고 펜실베이니아 상원 의석을 두고 전 현직 대통령 간 유세 격돌까지 펼쳤지만 결국 민주당에 뺏기며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CNN은 선거 결과가 나오자 트럼프가 모두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측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차기 대선 잠룡이자 플로리다 주지사 재선에 도전한 론 드샌티스가 압승하면서 상황은 더 험난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 선거 다음 날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It was a good day, I think, for democracy, and I think it was a good day for America. 재선 도전 의지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And my guess is it'll be early next year we make that judgment. 지난 7월 CNN 조사에선 민주당 지지층의 75%가 바이든이 아닌 다른 후보가 차기 대선에 나서야 한다고 답해 낮은 지지도가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은 또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공화당의 어떤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만일 공화당이 IRA 개정 등을 추진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조항 해결도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재선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결국 2년 남은 차기 대선까지 양당 모두 치열한 후보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수습을 둘러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 구청장은 앞서 참사 당일 현장 부근을 점검했다고 밝혔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김혜지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직전 압사 우려 신고가 쏟아질 때도 별다른 지시 없이 귀가해 논란이 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인가요? 여러 가지 지금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입니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오전 고향인 경남 의령군을 방문했다 오후 8시 20분에 돌아왔습니다. 당초 박 구청장 측은 퀴농길에 내려 현장을 둘러본 뒤 귀가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퀴농거리는 참사 현장과 130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을 바꿨습니다. 퀴농길이 아닌 앤틱 가구 거리를 이용해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앤틱 가구 거리는 참사가 발생한 골목과는 500m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박희영 구청장이 차에서 내린 앤틱 가구 거리입니다. 이곳은 클럽이나 주점이 거의 없어 참사 당일에도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소수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제외하고는 좀 조용했어요. 박 구청장은 실제로는 오후 10시 51분 주민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고 8분 뒤 현장으로 갔습니다. 거짓말 논란에 용산구청 측은 퀴농길을 둘러봤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박 구청장 측은 일주일 전 취재진에게 퀴농길을 둘러봤다고 밝혔습니다. 돌아보러 다니신 거죠. 이태원 거리. 늘 다니시는 거리니까. 구청 근처잖아요. 그 퀴농거리가. 자주 돌아보세요. 박 구청장은 또 참사 당일 집안 시제에도 참석했다고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현재 박 구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돼 특수본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도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이렇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부기관의 부실 대응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희생자 유족 등의 국가 상대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번 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느냐가 관건인데 경찰의 수사 결과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국가배상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간 겁니다. 희생자 유족들의 꾸준한 문의가 계기가 됐습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건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고 그런 마음에 연락을 주시고 상담을 해오셨죠. 현재까지 유족과 지인을 포함해 10여 명 정도가 상담을 받거나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소송 대리인 측은 이번 사고 당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규정된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고를 이제 크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잡고 있고요. 국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경찰이 되겠죠. 참사 발생 한 4시간 전부터 수십 차례 112 경찰에 신고가 되었었기 때문에 사실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의무가 생기는 걸로 보거든요. 지난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서도 유가족들은 국가와 해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국가가 희생자 한 명당 2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해경이 승객의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번 소송에서도 공무원들의 부실 대응을 입증하는 게 쟁점인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참사 발생 13일째 공식 애도 기간은 끝나면서 이태원의 상점들도 문을 열기 시작했지만 사실상 개점 휴업입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미안함을 품고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이태원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혜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골목 바로 뒤로 이태원 최대 번화가인 세계음식 문화거리. 점심시간이지만 음식점과 술집 대부분이 문을 닫았고 행인도 거의 없습니다. 간혹 문을 연 식당도 손님을 찾기 힘듭니다. 별로. 완전 초상집에 사람이 없어. 완전히 청겨울이야. 이태원 분향소 근처 환전소는 꽃집으로 변했습니다. 안 좋지. 공짜로 하나씩 다 나눠줬어. 어제 힘들어서 울고 매일 어저께도 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이 거리 음식점과 술집의 20% 정도만 영업을 재개한 상태입니다. 경찰 통제선이 쳐진 참사 현장 맞은편 대로변 가게들은 대부분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건네기 어려울 정도로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이태원 인근에서 배달하는 배달원들도 생계를 이어가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참사 현장을 지날 때마다 미안함과 우울함이 교차합니다. 안 보면 되잖아요. 그냥 속으로만 그냥 생각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애원해. 국가 애도 기간 동안 일반 손님을 받지 않고 구급대원과 경찰에게 음료를 무료로 제공했던 빵집은 오는 13일까지로 기간을 늘렸습니다. 지금 이태원 공간은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생계에 대한 걱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참사로 인한 트라우마는 희생자의 가족이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일어난 참사 장면이 SNS 등 온라인을 통해 무방비하게 퍼지며 일반인들도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가 그 어떤 사건보다도 전 국민적 트라우마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사고 현장에 있진 않았지만 참사 이후 심리적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자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사고 현장을 접한 일반인들에게도 지우기 힘든 기억입니다. 참사 영상이 그때 많이 떠돌아다녔는데 이제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된 것들이 꽤 많았단 말이에요. 참혹한 현장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겁니다. 유튜브 쇼츠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그 이태원 압사 영상을 굉장히 많이 접했습니다. 그날 검열되지 않은 그런 영상들이나 사진들을 많이 봤었는데 하루 종일 트라우마로 남는 것처럼 계속 그 잔상이 계속 있고 지하철이나 그런 사람 많은 곳에 가게 되면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뇌리에 박힌 참상을 견디기 어려워
트라우마 치료센터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출퇴근하면서 불편했던 마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서 털어내고 가고 싶다라는 마음에 심리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네. 주말에 이제 저는 이곳에 위치하고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평일에 항상 제가 근무하고 지나다니는 길이어서 마음이 더 무겁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참사 이후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 접수된 심리 상담은 2,527건. 그때 봤었던 장면들, 그때 내가 들었던 소리들 이런 게 불쑥불쑥 올라온다. 그게 막 헛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악몽으로 꾸기도 하고 그런 재경험 증상을 가장 많이 호소하십니다. 이태원 참사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과거에 겪은 사고나 끔찍한 경험이 되살아나 괴로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 어떤 사건이나 재난보다도 굉장히 트라우마 반응이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되게 특징이거든요. 그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이제 봤었던 기억, 공포스러워하시고 경악해하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이런 감정적인 반응들을 가장 많이 보이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그런 호기심을 너무 이용해서 그냥 무분별하게 자극적인 영상들을 올리고 유튜브나 그런 걸 통해서 무분별하게 올리는 걸 보면서 자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여인선이 간다였습니다. 정부가 전국 곳곳에 있던 투기 과열 지구를 대부분 해제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너무 뜨거워져서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식어서 걱정이죠. 이제 부동산 규제는 딱 이 지역들만 남았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인근 아파트. GTX-C 정차 소식에 힘입어 지난해 6월 전용 면적 8제곱미터가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점을 찍었지만 1년 새 5억 가까이 빠지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많이 된 상태였고 최근에 금리가 너무 높아진 관계로 거래가 너무 안 되는 게 걱정이었고요. 많이 떨어졌죠. 지금 내놓으신 거는 예전부터 다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하시려고 하면 좀 더 조정도 돼요. 실제로 전국과 수도권 아파트 값은 24주 연속 하락 중으로 이번 주 역대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경착륙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족쇄 풀기에 나섰습니다. 서울 및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해제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14일 0시부터 수원, 안양, 의왕, 용인 등 9곳이 투기 과열지구에서 빠지고 전국 31곳 조정 대상 지역도 완전히 규제가 풀립니다. 규제가 해제되면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 의무도 사라집니다. 이번 조치로 안양시 인덕원역 인근 아파트들은 모든 규제에서 풀려나지만 역과 불과 100m 떨어져 있는 과천시부터는 규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는 규제 지역이라도 실수요자 부담은 지금보다 덜어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초 시행 예정이던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을 당장 다음 달 초로 앞당겨 시행합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오늘 우유업체들이 일제히 우유 제품 가격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우려도 크지만 우유 많이 쓰는 카페와 빵집 사장님들 걱정이 큽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국내 대표 유업체들이 오는 17일부터 우유값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우유는 기존 2,710원인 1리터 흰우유 가격을 6.6%,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은 900ml를 각각 9.6%, 8%씩 인상합니다. 세 업체의 흰우유 대표 상품 모두 2,800원 후반 수준이 됩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 3일 낙농진흥회가 원유 가격을 리터당 49원씩 올린 데 따른 겁니다. 정부의 인상 자제 요청에 흰우유 1리터 가격이 당초 예상한 3,000원은 넘지 않았지만 아이스크림, 빵 등 식품 물가가 함께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당장 카페와 빵집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커졌습니다. 라떼, 아이스크림부터 각종 빵까지 우유가 들어가는 먹거리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유라떼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쓰고 그러니까 아마 유지방은 다 오르지 않을까요? 우유가 들어가는 거는 최대한 안 올리려고 애는 써요. 근데 정말 안 되면 올려야 될 것 같아요. 한 100~200원이라도 올라가면은 더 안 사드세요. 꼭 먹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도 올리지 못하는 거죠. 가격 인상 소식에 일부 소비자들은 저가의 수입산 멸균우유를 먹겠다는 반응도 나와 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지난해 5월 경기 남양주 야산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졌던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법원이 오늘 개주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 야산에서 목줄 없이 기르던 대형견이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건 지난해 5월. 약 1년 6개월이 지난 오늘 법원은 견주인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잘못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유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불법 개농장을 운영하던 남성은 경찰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신의 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남성의 개가 맞다고 판단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1년을 선고하자 유족 측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족에 대한 사과도 없었고 그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한 부분도 없었고 너무 괘씸하잖아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이거는 정말로 너무 원통하고 너무 짧고. 유족 측은 검찰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논의하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문제의 사고견은 남양주시에 있는 사설보호소에 있고 남양주시가 매월 40만 원의 보호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는가 하면 험준한 산악 지역에서 조난당한 사람을 구하는 기특한 인명구조견도 있습니다. 7년 동안 현장을 누빈 베테랑 구조견이 오늘 은퇴식을 갖고 제2의 견생을 시작했다는데요. 강경무 기자가 만났습니다. 검은색 개 한 마리가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로 수색을 벌입니다.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당시 인명구조견 마루가 실종자를 찾는 모습입니다. 헬기를 타고 험한 산속을 누비고 설산에서 조난자를 찾는 것도 마루의 임무였습니다. 수컷 레브라도 리트리버 마루는 지난 2015년부터 인명구조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7년간 179회 구조 현장에 나서 생존자 6명과 사망자 5명을 찾는 등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마루 수색 능력으로 치면은 일반 구조대원 30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인명구조견은 산악사고나 붕괴 지형 같은 거친 현장 활동 탓에 8살 이전에 은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마루는 사람 나이로 환갑인 10살까지 활동한 뒤 오늘 명예롭게 은퇴했습니다. 이망을 시작하면 의미하는 순간입니다. 체력이 떨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이제 좀 더 활동하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은퇴를 한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산 곳곳을 누비던 마루는 7년간의 인명구조 활동을 마치고 핸들러와 함께 반려견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마루, 7년 동안 안전사고 없이 같이 활동해줘서 고마워. 이제 집에 가서 같이 편하게 살자. 고마워, 마루.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을 향해 달걀을 던진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집 한 채가 유성의 정통으로 맞았는데요. 나라박 소식 이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사를 나누는 찰스 3세 국왕의 뒤쪽으로 흰 물체가 날아듭니다. 이번에는 국왕의 팔 쪽으로 날아든 물체가 튕겨져 바닥에 떨어집니다. 땅바닥에는 깨진 달걀이 보입니다. 23살 남성이 찰스 3세 국왕 부부에게 달걀을 던졌다가 무장경찰 4명에게 체포됐습니다. 국왕 부부는 요크 대성당 벽면에 설치된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조각상 공개 행사에 참석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시민들은 달걀을 던진 남성을 향해 야유를 보냈고 달걀이 아슬아슬하게 비껴가자 군중들은 국왕을 연호합니다.
달걀 투척범은 이 나라는 노예의 피로 세워졌다는 구호를 외쳤는데 체포되는 순간에도 혓바닥을 내밀며 장난을 쳐 빈축을 샀습니다. 환경단체 소속의 이 남성은 과거에도 기습 시위로 5번 체포된 전력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거대한 불덩이가 떨어집니다. 현지 시각 4일 오후 미국 캘리포니아 엘도라도 힐 도로에서 포착된 유성입니다. 그런데 유성이 떨어진 지점인 캘리포니아 네바다 카운티의 한 집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굉음을 들은 집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들은 1시간 반 만에 불을 껐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의 증언으로 떨어진 유성이 불을 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뉴욕 포스트지는 우주에서 날아온 유성에 맞을 확률이 4조분의 1이라며 매우 희박한 일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날은 포근하지만 미세먼지와 안개가 말썽입니다. 내일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예상되고요. 내일까지 제주에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서쪽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 비가 내리면서 먼지는 해소될 텐데요.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전국에 5에서 40mm, 많게는 60mm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는 온화하겠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10도, 대구는 8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서울 21도, 광주는 22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동해안은 월요일까지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미국 중간 선거 결과가 절묘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니 정권 심판론, 바이든 민주당은 하원을 내줬죠. 트럼프 공화당도 압승은 못했습니다. 의사당 난입을 선동한 이 반민주주의 행태를 심판했다는 분석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취임 6개월, 경제 어렵고 정치 안 풀리니 정권 지지율 낮고 제1야당은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역시 지지율이 정체 상태입니다. 그러고 보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국민의 평가는 냉정하고 정확한 것 같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